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지방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나 의정비 심의 같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바로 알기 어려워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의회 제272회 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민들이 바로 보거나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중계도 하지 않는 데다 회의록마저 한두 달 지나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그런 빠른 속도로는 지금 못 간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 실무진들하고 논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시군 의회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회의록은 한 달 이상 지나 올라오기 일쑤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한 달이 지나도록 회의록조차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어떨까? 5개 상임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고 의원들의 결석 여부 확인도 안 되고 있는 데다 회의록도 한 달 이상 지나야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강원도 의회는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상임위 회의하는 내용도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이름을 넣어서 출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의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정 활동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속기록 등을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활동 내역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라는 의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회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강원도가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가 출자한 LL개발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기존 구조에서 멀린사가 직접 개발하는 구조로 주체를 변경하며 LL개발이 8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1,300억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다시 8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강원도의회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놓여있는 맨홀 뚜껑들이 차량 파손 등의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맨홀의 높낮이가 맞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관리기관의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이모 씨는 최근 횡성해안 도로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로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차 아래쪽에 있던 기름통이 찢어진 것입니다. 담겨있던 200리터의 기름이 모두 도로에 쏟아졌고 차량 견인과 수리비만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땅바닥에 납작하게 있던 게 이게 밟았다고 그게 튕겨서 나올 정도면 거의 부실 아니에요, 그게. 이거 조치를 이렇게 안 해놓나. 그게 이제 되게 황당했죠. 열흘이 지나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된 맨홀 뚜껑은 볼트로 고정했고 도로 높이와 맞춰 주변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한 것은 달랑 2개뿐.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맨홀입니다. 얼마 전 이곳 도로는 새로 포장을 했지만 맨홀에 대한 정비는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보다 2-3cm가량 솟아있거나 푹 꺼져 움푹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차들은 이를 피하려고 차선을 넘나들기 일쑤입니다.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오토바이가 지나다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트레일러 지나가면서 덜컹하면서 걔는 이제 튀어서 똑으로 굴러서 여기까지 왔겠죠. 일부러 빼는 줄 알았어요. 도로 포장과 맨홀 관리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치단체는 안전조치는커녕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험 증거는 없고 하수관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포장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까지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맨홀들, 이를 덮고 있는 수많은 뚜껑들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도로를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화천에는 북한의 수공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988년에 만들어진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거대한 댐 경사면에 100m 높이의 통일을 염원하는 입체 벽화가 그려져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125m, 국내에서 가장 높은 댐인 평화의 댐. 거대한 콘크리트 댐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성문 사이로 산과 물이 흐르는 절경이 펼쳐집니다. 언뜻 보면 그림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눈의 착각을 이용해 속임수를 쓴 그림인 트리가트입니다. 절로 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상하네 진짜. 저거 어떻게 그린 거예요? 뭐요? 성문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평화의 댐 상류 모습과 똑같습니다. 30년 전 북한 임남댐의 수공을 막기 위해 건설된 댐에 남과 북의 물길이 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벽화가 그려진 겁니다. 댐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방문하시는 내방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또한 국민들에게 어떤 평화의 아이콘이자 상징적인 걸로 트리가트의 이름도 통일로 나가는 문입니다. 이 트리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기존 중국 난징 그림보다도 1.8배나 큰 규모입니다. 높이가 95, 너비가 60m에 달합니다. 댐 주변에는 아찔한 스카이워크가 조성됐습니다. 또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오토 캠핑장까지 마련됐습니다. 댐 주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화천군은 전국 최고의 안보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갈등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화천 평화의 댐이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공사채 4,940억 원을 전액 차환 승인받았습니다. 도 개발공사는 지난 9월 내년도 만기 도래하는 공사채 5,144억 원 가운데 204억 원을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4,940억 원에 대해 차환을 신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알펜시아 조성사업 4,800억 원, 삼척소방 방재산업단지 140억 원을 차환 승인했습니다. 이번 차환 승인으로 공사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돼 안정적인 공사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는 부양 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와 기초 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부양 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에는 30살 미만의 한부모 가구나 시설 보호 종료 아동도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 인정액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거주지 관청을 방문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학교 성면 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하기 위해 대규모 모니터단이 운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겨울방학 동안 학교 성면을 해체할 예정이라며 해체 작업 과정을 감독할 모니터단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모니터단 200명은 학교 관계자와 감리원,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성면 해체 작업의 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그리고 참여자별 안전 관리 업무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도내 체납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가 6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체납 자동차세는 20만 9천 건, 182억 원,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는 33만 건, 429억 원으로 모두 54만 건, 6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이 125억 원, 강릉은 77억 원, 속초와 동해는 26억 원 순이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6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5에서 30mm, 영서 지역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4도에서 18도, 영서 지역은 8도에서 13도, 강원 산지는 13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KTX를 타고 강원도 내 명소를 둘러보는 겨울 테마 여행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코레일은 강원도와 하나투어가 공동으로 12월에 KTX를 타고 떠나는 강원도 스키 여행과 TV 속 여행지 도장 찍기, 그리고 오대산 겨울 산행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TV 속 여행지 도장 찍기는 강릉 안목 커피거리와 강문 해변 등 유명 드라마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고, 리프트와 장비 대여료까지 포함된 강원도 스키 여행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오대산 겨울 산행은 산악인 허영호 대장과 함께 강릉선 KTX로 이동해 오대산 선제길을 오르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화천군이 내년 1월 개막하는 산천어 축제를 한 달여 앞두고 국내외 막바지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클럽 소속 기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축제 설명회를 열어 산천어 축제를 소개합니다. 또 SNS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축제 광고를 진행해 국내 관광객 모으기에도 나섭니다. 한편 지금까지 산천어 축제 사전 예약 외국인 관광객은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창 얼음치 마을이 12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에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평창 얼음치 마을 등 전국 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